2025년 7월 KBO 리그는 이른 무더위와 함께 거센 트레이드 열풍에 휩싸였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가 단행한 외야수 황성빈과 내야수 정우주의 1 맞교환 트레이드는 양 구단 팬은 물론 야구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과 궁금증을 안겼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포지션 보완 트레이드처럼 보이지만 이 맞트레이드의 배경엔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다. 특히 황성빈과 김태형 감독 사이의 알력, 롯데 내부의 조직 개편, 한화의 이루수 공백, 그리고 정우주의 입지 축소까지 단순한 선수 교환 이상의 전략과 철학이 맞물린 결과였다. 황성빈은 2023년부터 롯데의 차세대 외야로 주목받던 선수였다. 빠른 발과 정확한 콘택트 능력, 준수한 수비력을 두루 갖춘 그는 팀 내외적으로 제2의 전준우 혹은 현대적 톱타자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25년 시즌 초반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면서 황성빈의 타순과 출전 기회가 줄기 시작한 것, 감독은 외야 자원 정예화와 경기 집중도를 강조하며 성장보다 즉시 전력을 우선시했고 이는 황성빈과의 철학 충돌로 이어졌다. 2025년 5월 한 인터뷰에서 황성빈은 이런 발언을 남겼다. 구단 내부에서는 감독의 야구 스타일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선수 기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형 감독은 시즌 내내 황성빈을 불펜 대기, 2군 전락, 심지어는 트레이드 블록에 올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태형 감독은 두산에서 수많은 젊은 타자들을 성장시킨 지도자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실험실처럼 만들지는 않았다. 결과를 중시하는 지도자, 특히 기본기와 수비 집중력에 민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황성빈은 빠른 발과 컨택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수비에서의 실책과 주루 센스 부족으로 점차 감독의 신뢰를 잃었다. 2025년 4월 한 경기에서는 끝내기 실책으로 팀이 패하면서 감독이 직접 언론 앞에서 내가 기대한 야구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롯데는 결국 갈등과 성장 중단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황성빈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우주는 2020년대 초반 한화가 공들여 키운 내야 자원이자 이루수 유격수 멀티 자원이었다. 빠른 발, 민첩한 수비, 타격에서의 잠재력까지 갖췄지만 한화의 수많은 리빌딩과 잦은 감독 교체 속에서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정우주는 2023년 이후 매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고군분투했지만 1군에선 백업 외야수나 대주자로만 활용됐다. 특히 2025년 시즌에는 외국인 타자 영입과 베테랑 중심의 내야 운용 속에 완전히 입지가 좁아졌고 트레이드 블록에 올려지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화는 2025 시즌 초반 큰 위기에 직면했다. 외야에 있던 부상과 플로리엘의 부진으로 길번 타자가 마땅치 않았다. 정은원 노시환 라인업은 존재했지만 테이블 세터의 약화는 곧 팀 득점력 저하로 이어졌다. 황성빈은 하나가 찾던 이상적인 리드오프였다. 수비보다는 공격에서의 기동력, 장타보다 컨택과 도루 능력을 중시한 한화의 야구 스타일과 황성빈의 성향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한화 구단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1번 타자, 퍼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롯데는 외야의 손아섭, 전준우, 민병헌을 비롯한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루수 포지션은 꾸준히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우주는 비록 최근 1군에서 주전은 아니었지만 수비와 기동력 면에서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에 더 부합하는 자원이다. 김태형 감독은 공격력이 조금 떨어져도 수비 안정성 있는 선수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는 곧 정우주와 같은 수비형 내야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구단 역시 성격, 태도, 기본기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선수 모두 25세 내외로 아직 전성기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황성빈은 한화에서 확실한 1번 타자로 기회를 잡을 경우 2026 FA 시장에서 몸값 상승이 가능하다. 반대로 정우주는 롯데에서 김태형 감독의 신뢰를 얻고 이로 자리를 고정시킬 경우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 이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맞교환 그 이상이었다.
두 팀 모두 내부 갈등, 전력 구조 재편, 포지션 보강, 그리고 남은 시즌 반등이라는 목표 속에서 결정한 결과물이다. 특히 2025년 KBO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더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황성빈 정우주 트레이드는 그 서막에 불과하다. 이번 트레이드는 실력뿐 아니라 인성과 철학, 태도, 관계의 문제가 얽혀 있었다. 황성빈은 맞지 않는 감독 아래에서 고통을 받았고 정우주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팀에 묶여 있었다. 둘은 이제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는다. 야구는 기록과 숫자의 스포츠지만 동시에 사람의 감정이 중심이 되는 스포츠다. 이번 트레이드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중심인 야구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사건이었다. 롯데 내부에서는 황성빈의 이군행을 단순히 부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감독과 선수 사이의 미묘한 갈등은 2025년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태형 감독은 이제는 결과 중심의 야구를 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 이는 팀 내 젊은 선수들에게 선발 출장은 결과로 증명하라는 경고로 해석됐다. 황성빈은 캠프에서 타격감은 좋았으나 수비 훈련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외야 송구 정확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다. 2025년 7월 20일 사직에서 열린 NC전 9회 말 1-4만루 상황에서 황성빈은 병살타를 유도할 수 있는 뜬공을 잡은 뒤 홈으로 송구했지만 포수 송구가 빗나가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김태형 감독은 경기 직후 이건 프로답지 못한 플레이라고 일갈했다. 이후 황성빈은 2군으로 내려갔다. 이 경기가 두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선으로 만든 전환점이었다는 증언도 많다. 특히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 후 황성빈이 왜 나만 계속 혼나냐 고 코치진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로 트레이드된 뒤 황성빈은 대전구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야구가 다시 하고 싶어졌다는 말로 화제를 모았다. 조용히 훈련장에 들어선 그는 곧바로 외야 수비 훈련에 참여하며 달라진 자세를 보여줬다. 한화 구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레이드 직후 황성빈은 모든 훈련에 30분 일찍 나와 미리 몸을 풀고 수비 훈련에선 외야 송구 반복을 자청했다고 한다. 이전에 고개 숙인 리드오프는 이제 다시 뛰고 싶은 선수로 바뀌어 있었다. 정우주는 트레이드 발표 후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롯데 입단 환영식에서 짧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줄 몰랐어요. 사실 올해도 퓨처스에서 마무리할 줄 알았습니다. 롯데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울 뻔했어요. 정우주는 2021년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에 지명된 후 하나가 내야의 미래로 지목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잦은 감독 교체와 내부 전력 재편 속에서 기회는 오지 않았고 이정우, 정은원 등 확실한 타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는 백업 혹은 수비 요원으로만 머물렀다. 롯데는 올 시즌 내내 내야 수비 실책으로 곤혹을 치렀다. 특히 1루수 라인에서는 안정적인 수비가 부족했고 이는 선발진과 불펜진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태형 감독은 일관되게 수비 안정이 없으면 야구가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정우주는 바로 그 지점에서 김 감독의 눈에 들 수 있는 전술 자원이다. 반면 하나는 정우주를 보냈지만 1루는 이미 이도윤과 정은원이 나눠서 소화 가능한 자리였고 외야의 리드오프 공백은 메우지 못한 상태였다. 황성빈의 합류는 단순한 외야수 보강이 아닌 공격 흐름의 구조를 바꾸는 리빌딩 완성 조각이 될 수 있다. 황성빈은 한화 이적 후 첫 경기에서 안타와 도루를 기록하며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다. 경기 후 조현주 한화 감독은 이 선수는 정말 우리가 바라던 퍼즐 조각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롯데는 정우주의 수비 안정성 덕분에 내야진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타격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김태형 감독은 기회는 많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잘 해내는 모습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특히 정우주는 이적 후 첫 10경기에서 실책 없이 수비율 1.000을 기록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KBO 리그에서는 트레이드가 패배 선언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책적 유동성과 선수 권리 강화, 그리고 리빌딩 문화의 변화에 따라 트레이드는 점점 더 전략적 도구가 되었다. 이번 황성빈 정우주 트레이드는 감정의 소모 없이 전력 보완을 위한 도구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감독과 안 맞는 선수, 기회를 못 받는 선수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창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황성빈의 방출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제라도 선수 인생을 응원한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황성빈의 한화 유니폼 사진이 공개되자 롯데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그가 잘 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감정의 트레이드가 아닌 전략의 트레이드로 팬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성빈과 정우주는 모두 아직 20대 중후반이다. 이른 시기에 프로에 들어왔지만 각자의 이유로 팀에서 잊혀졌고 끝내 팀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그 떠남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커리어가 주어졌다. 야구는 때로 냉정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황성빈은 이제 대전에서 다시 달린다. 정우주는 부산에서 다시 배트를 든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팀은 이들의 열정을 믿는다. 트레이드는 이들을 가른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다.